미운 오리와 일당들, 안데르센을 찾아 나서다. 아이고, 아야, 아유, 정말 못살겠어. 꽥꽥꽥. 어느 날 유난히도 크고 못생긴 새끼 오리 한 마리가 동화책 밖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털빛도 다르고 목소리도 이상한 탓에 다른 오리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닭들까지 툭 하면 머리를 콕콕 쪼아대곤 했어요. 정말 너무해. 난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난 애로 태어난 거야? 미운 오리는 한참이나 투덜투덜했어요. 잠시 뒤 성냥팔이 소녀랑 엄지 아가씨도 책에서 튀어나왔어요. 아이, 추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따뜻한 곳에서 지냈으면 좋겠어. 온종일 추운 곳에서 떨고 있던 성냥팔이 소녀가 말했어요. 아이, 난 왜 이렇게 작은 몸으로 태어난 거야? 몸이 겨우 엄지손가락만한 엄지 아가씨도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안드레센 아저씨 때문이야. 맞아. 이야기를 지은 아저씨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성냥팔이 소녀와 엄지 아가씨의 말에 미운 오리도 덩달아 팔짝팔짝 뛰며 소리쳤어요. 그럼 어서 아저씨를 찾아가 보자.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놓았는지 알아보자고. 하지만 모두들 발만 동동 구르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안데르센 아저씨를 만나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때 외다리 병정이 웬 가방을 들고서 책 밖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건 하늘을 나는 가방인데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휙휙 날아갈 수 있거든. 실은 외다리 병정도 다리가 하나뿐이라 춤추는 인형 아가씨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불만이었어요. 이야, 그거 참 잘 됐구나. 그럼 우리 모두 가방을 타고 아저씨를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미운 오리와 성냥팔이 소녀, 엄지 아가씨와 외다리 병정은 가방에 척척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안데르센 아저씨가 태어난 나라 덴마크를 향해 싱싱 쌩쌩 날아갔답니다. 정말 재밌어요, 아빠. 마침 꼬마 안데르센은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넋을 빼고 있었어요. 안데르센의 아빠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책을 아주 많이 읽어서 재미난 이야기를 수두룩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난 안데르센은 어디론가 쪼르르 달려갔어요. 그러더니 두꺼운 종이를 가져와 싹둑싹둑 오려서 작은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안데르센은 곧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며 재미난 인형극을 선보였어요. 이야, 이 다음에 아주 훌륭한 배우가 되겠는걸. 아빠는 안데르센을 칭찬해 주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안데르센의 아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는 혼자서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주며 안데르센을 돌보았지요.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는커녕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아,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큰 도시로 가서 멋진 연극 배우가 될 테야. 엄마가 한사코 뜯어 말렸지만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코펜하겐에 도착한 안데르센은 극장을 찾아갔어요. 제발 연극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극장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는 너무 깡마르고 못생겼어. 안데르센은 유명한 가수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제발 무대 위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청년이 되어가는 동안 목소리가 점점 변했기 때문이에요. 안 되겠어. 춤을 추는 무용수라도 되어야지. 안데르센은 친절한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무용단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손짓 발짓이 영 서투르고 어색하여 낑낑 끙끙
열심히 다리 찢는 연습만 하다 쫓겨나고 말았어요. 배우도 될 수 없고 가수도 될 수 없다면 멋진 이야기로 연극 대본을 써보는 거야. 안데르센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덴마크의 전설을 떠올렸어요. 그러고는 보름 동안 끙끙거리며 매달린 끝에 비센베르의 도둑들이라는 슬픈 이야기를 지었어요. 하지만 왕립극장에 보냈던 이야기는 한 달 만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안데르센 군,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실수투성이인 이런 작품 필요 없네. 봉투 속에는 이런 편지도 들어있었지요. 안데르센은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안데르센은 다 떨어진 구두에 낡은 옷차림을 하고 추운 거리를 떠돌았어요. 다행히 안데르센은 왕립극장의 감독이었던 콜린의 도움으로 문법학교에 가서 글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안데르센 좀 봐. 6살이나 어린 꼬맹이들과 나란히 앉아 공부를 하다니. 미운 오리가 비웃었지만 어쩐지 그게 자기 모습이랑 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미운 오리가 한 얘기죠? 다시 해볼게요. 안데르센 좀 봐. 6살이나 어린 꼬맹이들과 나란히 앉아 공부를 하다니. 안데르센은 꽉 짜인 학교 생활이 너무나 답답하고 지루했어요. 무엇보다도 참기 어려웠던 건 어떤 글이든 틀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봐, 시골에서 온 키다리 똠뜨기. 너는 글 쓰는 꼴이 코 올리기만도 못하구나. 넌 이제부터 아예 글을 쓰지 마라. 교장 선생님이 윽박질렀어요. 안데르센은 교장 선생님 몰래 글을 쓰며 굳게 마음먹었어요. 두고 보라고. 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멋지고 재미있는 글을 쓰고 말 거야. 학교를 마친 뒤 어엿한 어른이 된 안데르센은 도보 여행기라는 소설을 발표했어요. 자기가 쓴 책이 세상에 나오자 안데르센은 하늘로 날아오를 듯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고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새롭고 환상적인 이야기라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몇몇 평론가들은 엉터리 소설이라며 안데르센을 손가락질하기 바빴어요. 안데르센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곧바로 여행길에 올랐지요.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것을 한껏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 짓궂은 평론가들은 안데르센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자네는 아직도 글솜씨가 엉망진창이군 그래. 엉뚱한 이야기만 할 줄줄 이러놓다니 당장 집어치우게나. 쳇, 글솜씨가 엉망이라고? 모두가 엉뚱한 이야기라고? 안데르센은 그동안 숱한 작가들이 글을 쓰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뻔한 줄거리에 뻔한 말투, 게다가 글을 읽은 다음에도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 누가 뭐라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놓을 테다. 안데르센은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그런 생생한 말투로 글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즉흥시인이라는 소설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이라는 동화집을 펴냈어요. 오, 이렇게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처음이야. 생생한 글 속에 놀라운 상상이 가득 담겨 있어. 그제야 평론가들은 안데르센의 글솜씨를 높이 평가해주기 시작했어요. 안데르센은 계속해서 동화를 써냈어요. 안데르센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어요. 그러는 사이 안데르센은 예니 린드라는 가수와 사랑에 빠졌어요. 오, 아름다운 나의 요정. 내 동화 속에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안데르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하지만 예니 린드는 안데르센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며 외다리 병정은 혼잣말을 했어요. 아, 어쩐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춤추는 인형을 좋아했는데. 더 늦기 전에 춤추는 인형 곁으로 가야겠어. 안데르센은 열심히 동화를 쓰면서도 틈만 나면 여행을 했어요. 안데르센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작은 꽃이랑 나무꽃, 나뭇잎, 조약돌을 모으기도 했어요. 때로는 깨진 거울 조각과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 아까부터 반짝반짝 빛나던 것이 바로 너였구나. 세상에 이 작은 거울로 온 세상을 품고 있다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지 아가씨는 활짝 핀 얼굴로 팔짝팔짝 뛰며 기뻐했어요. 와, 아저씨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엄지 아가씨는 마침 날개를 다쳐 바둥거리고 있던 무당벌레를 찬찬히 돌봐주며 말했어요. 나는 이 숲에 남아서 작은 것들과 더불어 살 테야. 몸이 크든 작든 아름다운 마음씨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안데르센은 마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듯 동화책을 한 권씩 펴냈어요. 너무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고향을 떠나온 뒤 온갖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 이루지 못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모두 슬프고 아름다운 동화로 다시 태어났지요. 안데르센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아이들은 너무 슬퍼 눈물 짓기도 하고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 행복하기도 했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마지막 성냥에 안데르센 아저씨가 한 거군요. 성냥팔이 소녀는 마지막 성냥에 불을 켰습니다. 소녀야, 그곳에서는 부디 행복하고 따뜻하게 지내렴. 창밖에 서서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성냥팔이 소녀는 마음속에 환한 불 하나가 반짝 켜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 성냥으로 춥고 가난한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테야. 세월이 흐르고 흘러 할아버지가 된 뒤에야 안데르센은 그리운 고향 오덴세로 돌아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동화 작가가 되어 돌아온 안데르센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며 안데르센은 지난날에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이제 보니 안데르센 아저씨랑 나랑 꼭 닮은 꼴이었지 뭐야. 그자 미운 오리는 자기가 어느새 백조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아름다운 백조의 무리가 있는 곳을 향해 푸드덕 힘차게 날아갔답니다. 끝.